안녕하세요. 문학축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괴테의 젊은 베르트레의 슬픔입니다. 독일 고전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괴테는 174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납니다.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이미 13살에 시집을 내는 문학 신동이었죠. 20대에 잠시 변호사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그의 문학적 재능은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바이마르 공국에 옮겨간 괴테는 그곳 대공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재상의 자리에 오르죠. 10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하던 괴테는 갑자기 방랑 생활을 하고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옵니다. 파우스트 같은 잘 알려진 괴테의 대작들은 바로 이 시기 이후에 쓴 작품들입니다. 괴테는 프리드리히 실러라는 또 한 명의 독일의 대작가와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1774년에 출간된 괴테가 쓴 첫 소설입니다. 서간체 형식으로 쓰여진 이 작품은 출간되자마자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죠. 심지어 작품 속 베르테르의 의상이 유행을 하고 베르테르의 자살을 모방한 자살이 문제가 되기도 했죠. 이 소설은 친구의 약혼녀를 사랑했던 자신의 실제 경험과 비슷한 문제로 인해 고민하던 다른 친구의 자살이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즐겨 읽었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서간체 소설이라 읽기가 그리 수월하지는 않지만 주인공의 심리 변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이 소설을 같이 정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베르테르라는 남자죠. 그는 샤를로테라는 여자를 깊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알베르트라는 약혼자, 후에 남편이 되는 남자가 있죠. 그리고 베르테르의 친구이자 편지의 수신인이고 사건의 목격자 역할을 하는 비렐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제부터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무척이나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베르테르라는 청년은 고향을 떠나 바라임이라는 이름의 한 시골 마을에서 그림 그리기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베르테르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무도회에 초청을 받아 가는데 무도회 장소로 가는 길에 샤를로테를 만나 동행하게 되죠. 베르테르는 로테의 기품 있고 지적인 모습에 반하고 무도회에서도 그녀와 여러 번 춤을 추면서 로테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는 로테가 가끔씩 찾아가 돌보고 있는 시내의 한 병든 할머니를 통해 로테의 착한 성품을 알게 되고 로테의 동생들과 친해지는 등 교분을 이어가죠. 사실 로테의 어머니는 죽기 전에 로테에게 동생들을 잘 돌보라고 부탁하는 한편 알베르트라는 남자에게 로테를 부탁하여 두 사람은 약혼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르테르가 로테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어가던 어느 날 알베르트가 나타납니다. 알베르트는 겸손하고 온화한 사람으로서 로테와는 잘 어울리는 남자였는데요. 그는 베르테르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며 교분을 트죠. 하지만 로테를 깊이 사랑하고 있던 베르테르에게 알베르트는 연적에 불과했고 그에 대한 강한 질투를 느끼며 관계를 이어갑니다. 한편 비렐름은 편지를 통해 베르테르에게 로테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충고를 하는데 베르테르도 그래야 함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베르테르와 알베르트는 자살을 주제로 논쟁을 벌이는데요. 자살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알베르트에 대해 베르테르는 자살을 택한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로테에 대한 이룰 수 없는 사랑과 알베르트에 대한 질투로 괴로움이 더해가던 베르테르는 비렐름과 주변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바라임을 떠나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사인 공사와 사사건건 부딪히고 자신에게 취직을 권했던 친구들을 원망하며 지내죠. 그 와중에 베르테르는 알베르트와 로테의 결혼 소식을 듣고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알베르트에게 악감정을 갖고 절망하죠. 공사와의 거듭된 갈등과 상류사회에서 받은 차별 때문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그는 결국 사직하여 바라임으로 되돌아갑니다. 바라임에 돌아온 베르테르는 한 남자의 사연을 듣게 되는데 그 남자는 한 젊은 과부의 하인으로서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오빠가 격렬히 반대하여
쫓겨나고 만 것이었죠. 베르테르는 그 남자에게 공감과 동정심을 느끼고 로테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며 건강을 잃어갑니다. 그 후 베르테르는 그 하인이 과부와 결혼하기로 했던 다른 남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돕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죠. 베르테르는 어느 날 로테를 찾아가 자신의 사랑을 입맞춤으로 표현하고 마는데 남편 알베르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동정심으로 교분을 이어가던 로테는 이 일을 계기로 베르테르의 방문을 거절하게 되죠. 좌절한 베르테르는 멀리 여행을 간다며 알베르트에게 권총을 빌리는데요. 그는 그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인의 감정에 자신의 행복을 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베르테르는 로테를 사랑하게 된 이후로 계속 불행해지기만 하는데 자신에 대한 그녀의 감정에 좌우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테가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거나 사랑에 대한 희망을 주면 행복해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심각하게 불행해하죠. 심지어 그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로테에게서 찾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다니 그녀가 나를 사랑한 이후로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으며 나 스스로를 얼마나 숭배하는지 아는가. 사실 베르테르가 자신을 향한 로테의 감정과 상관없이 스스로가 소중하고 존중받을 존재라고 여겼다면 그녀의 감정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베르테르는 자신의 행복을 로테의 감정에 걸어버린 겁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에 자신의 행복을 거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기 자신의 행복과 존재의 가치를 변치 않는 것에 거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작품은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괴테를 일약 유명 작가로 만들어준 이 소설은 특히 젊은 세대에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제 생각에 당시 젊은 세대가 이 작품을 좋아했던 이유는 당시로선 파격적으로 등장인물들의 격렬한 감정을 여과 없이 서술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괴테가 이 소설에서 베르테르의 감정을 표현한 방식은 상당히 과감한 편이었는데요. 그는 베르테르의 입을 빌려 자신의 문학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파악해서 과감하게 표현하려고 시도해야 하네. 그러면 당연히 적은 것으로도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네. 아마도 당시 젊은 괴테가 생각한 본질적인 것은 인간의 감정이고 이를 과감하게 표현하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르테르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하면서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고 일관하죠. 평소에도 누군가가 조금만 뜻밖의 자유롭고 고매한 행위를 하면 저 사람은 술 취했다, 저 사람은 미쳤다라고 등 뒤에서 외치는데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일세. 괴테는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것이 자유롭고 고매한 행동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인간의 격렬하게 들끓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문학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작품의 가치가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베르테르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라는 용어는 이 책을 읽은 많은 젊은이들이 베르테르의 자살에 영향을 받아 일종의 모방 자살을 했던 것에서 비롯되었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작품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베르테르의 우울한 감정이 전이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감정은 사람들 사이에 전이되는 것이죠. 괴테도 감정이 전이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는 베르테르의 입을 빌려서 불쾌한 감정을 갖는 것이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불쾌한 감정은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 범위는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죠. 주위 사람들의 기쁨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자신의 불쾌한 기분을 감추고 혼자서만 품고 있을 만한 착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 말씀해 보십시오. 괴테의 생각처럼 베르테르의 기분이 독자들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한편 이 소설은 자살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르테르는 자살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알베르트에게 이렇게 반박합니다. 악성 열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을 겁쟁이라 부르는 것이 무례한 일이듯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을 비겁하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비난하지 않듯이 정신의 질병으로 인한 자살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신의 질병을 육체의 질병과 동등하게 본 괴테의 생각은 당시로서는 진보적이었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소설 속에서 찾아본 베르테르의 효과의 원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죽주비였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베르테르의 감정이 물밀듯이 끝없이 밀려오는 소설입니다. 서간체 소설이라 집중해서 읽으셔야 줄거리를 파악하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죽주비였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